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치병에 걸렸다가 완쾌하고 현재는 신나게 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랑 둘이 살고 있고요. 남편과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꽤 오래 앓고 있던 불치병은 착한 며느리병이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살을 파먹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혹여라도 내 딸이 제 그런 모습을 닮을까봐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저는 행복한 이혼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6년이나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에 100% 만족합니다. 이혼하자마자 불치병도 싹 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혼 후 그냥 헤어지는 건 억울해서 통쾌한 복수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이혼이 만천하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제 경우는 좀 자랑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다들 똑똑하고 현명하니 저처럼 살지 않을 테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하게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한 식모 취급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다고 작게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저와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데리고 나왔는데 별로였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자기 이상형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어요. 처음엔 그런 것도 너무 징그럽고 부담스러워서 소개팅을 주선한 언니마저 미워질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1년 가까이 구애를 받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뿐인데 남편이 그런 부분은 영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간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회사에 갑자기 꽃배달이 오거나 비타민 영양제와 손편지, 인형 같은 선물이 오기도 했고 제가 싫다고 하면 더 다가오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대단하지도 않는 나에게 1년씩이나 쫓아다닐 수 있을까? 나중엔 저런 남자 또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주변에서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더 행복하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나 좋다고 잘해주는데 여자들이 바라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 재벌집 남자를 만나 팔자를 고칠 것도 아니었는데 이왕이면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당신 입으로 불행하다 노래를 하셨어요. 하긴 그것도 인정하는 게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 맏며느리로 제사도 많고 아빠 밑으로 형제도 많아 저희 엄마는 늘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만 하고 사셨거든요. 그럼 아빠라도 그런 엄마의 노고를 알아주고 위해줘야 하는데 저희 아빠는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하는 거지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 여자가 징징거리면 재수없다니까? 라며 아픈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친정아빠는 저희 엄마한테 황혼이혼 당하셨는데요. 저는 제 친아빠지만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남편의 꾸준한 노력을 높이 산 저는 끝내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고 약 2년 동안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저에게만 맞춰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나중엔 제가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당신들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참 예뻐해 주셨는데요. 남편은 일남 일녀 중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애를 갖는 바람에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이제 갓 20살이 됐는데 애를 가졌다고 하니 내가 기절하지 않고 패겨? 그래도 어떡해. 사랑해서 죽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하라고 했어. 어차피 시킬 결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킨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친척들 앞에 아직도 고개를 못 들어. 얼굴만 봤다 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미치겠더라니까. 그래서 이젠 아주 왕래도 안 하고 산다. 네? 그럼 명절 같은 날도 안 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어.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은 거다. 차례니 재산이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 큰 집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다니까. 대신 당일에 우리 아저씨랑 종훈이만 큰 집 다녀오니까 그때 들고 갈 거나 조금 만들면 돼.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그래도 그게 어디니? 우리는 안 가도 돼. 너무 좋지 않니? 너는 내 덕 보는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딨다고. 이렇게 신우 일 때문에 시어머니는 자기네 친척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는데 그 덕에 편히 산다며 제가 그 덕을 보는 거라고 재차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좋다고도 생각했는데 나는 그럼 우리 친정 엄마처럼 제사나 명절에 음식한다고 고생은 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내심 속으로 제가 결혼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라면 꿈뻑 죽는 남편 있지.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시댁 있지. 세상에 저같이 팔자 편한 여자가 어디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 저는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어요. 처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집 일을 시키는데 원이 벙벙했죠. 이제 여기도 네 집이다. 그럼 너도 집안일을 해야지. 내가 뭐 대단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먹을 밥이나 하고 청소 좀 해. 나는 요즘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너 시집 오기 전에 내내 자취했다며. 그럼 웬만큼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냉장고 열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 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다 보니 저는 얼떨결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살짝 긴장해서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피식거리더니 그래, 큰 기대는 안 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냐? 나물 같은 것도 못 무치니? 냉장고에 시금치 있는데. 아, 됐다. 오늘은 이거 먹을 테니까 다음엔 분발해라. 라고 못마땅한 티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왜,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네. 김치찌개도 맛있어. 역시 우리 와이프가 못하는 게 없다니까. 이렇게 말하며 제 편을 대놓고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잘한다며 겉으로는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실상은 제가 집안일을 잘하니까 시켜보라고 자기 엄마한테 바람을 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 났는데 말씀은 또 우리 며느리 잘한다고 하도 들어서 솜씨 좀 보려고.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렇게 사람 좋은 흉내를 내시니 저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시댁에 가면 일만 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잠깐 편했는데 딸아이를 낳고 난 뒤에 다시 앞치마가 제 유니폼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이 출산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는데 그때부터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전업주부는 살림 육아가 본업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전업주부 하려고 대학 공부하고 어렵게 회사 들어갔나? 속에서 성질이 올라왔는데 딸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이었는데 물론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떠드는 입 빼고는 다 아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당시에도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친정엄마에게 아이까지 봐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그 뒤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집안일은 제 일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은근 저를 무시하며 자기 덕에 뜨신 밥 먹고 산다. 자기 덕에 제가 편하게 애랑 먹고 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곤 했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정색하고 뭐라고 따질라 치면 나는 장난이야. 내가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 몰라? 이렇게 능청맞게 태도를 바꿨는데 여기서 더 화를 내면 저는 자격지심 때문에 남편의 장난도 못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한 번은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자기한테 무안을 준다고 입이 대빨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잠깐은 조심하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은근 그 버릇이 또 나오곤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삐쳐있으면 미안하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또 싹싹 비는데 나중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집에 손님이 오거나 시댁에 가는 등 우리 식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원래부터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해서 별일 없어도 시댁에는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명분은 뻔했죠 뭐. 우리 예쁜 딸 보여주러 가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공주를 보고 싶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애 때문이라도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저는 또 혼자 일만 할 게 뻔했어요. 주방일은 당연하고 재수없으면 이불 빨래나 냉장고 청소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며느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는 있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일은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 남편까지 포함해 세 사람이 저만 쳐다보고 일을 시키려 하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시댁에 전화해서 간다고 해버리니 저만 죽상으로 시댁에 가야 했어요. 그럼 저는 차에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왜 맨날 자기 마음대로야? 배려 안 해? 나는 자기 집에 가면 또 밥하고 청소해야 하잖아. 라고 싫은 소리를 남편한테 자주 했는데 에이 우리 착한 와이프가 왜 이러실까? 라며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이 제법 컸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취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특히 어린애가 있는 경력 단절 여자에겐 취업의 문은 더 좁았는데 면접을 보러 가면 벌써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제가 무슨 용돈벌이를 하러 온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애가 아직 어린데 아직은 애가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요? 배우자분 소득으로는 어려우신가요? 한 번은 이런 무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저를 채용할 마음이 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니 저도 주눅이 들었는데 아, 나는 이제 채용해줄 회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다고 파트타임 같은 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돈 때문에 일을 한다기보다 남편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 일을 하는 목적이 더 컸기에 번듯한 직장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한 게 공부였어요. 회사에서 저를 채용해주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 전문가가 되자 결심했죠. 그리하여 처음엔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와, 무슨 정치 법 공부하는 것처럼 모르는 투성이더군요. 당연히 투자 대비 결과는 미미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한다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하기로 했죠. 시간 때문에 학원은 못 가도 인강은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문제도 많이 접해야 실전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야금야금 돈을 쓰다 보니 꽤 많은 돈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 생활비가 구멍이 났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또 저에게 별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공부는 뭐 아무나 해? 그거 진짜 어렵대. 무슨 법대 공부하는 것처럼 외울 것도 많다고 하던데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면 동네 아줌마들 살림 안 하고 다 그거 하지.
괜히 헛돈 쓰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기분에 초를 치는데 진짜 저게 잘한 편인가 싶더군요. 아무 상관없는 남도 저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저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공부는 계속하겠다 다짐했는데요. 남편은 그새 촉새처럼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떠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저를 출장 온 도우미 보듯 하셨어요. 평소 제가 없을 때는 당연하게 시어머니가 하시던 것을 제가 시댁에 오면 시키셨거든요. 아가, 나 물 좀 다오. 아가, 밖에 나가서 담배 좀 사올래? 그리고 요즘 도통 입맛이 없어서 오늘은 갈비찜 좀 맵게 해봐라. 이렇게 온갖 잡심부름에 당신 드시고 싶은 걸 만들라는 지시까지 하셨는데,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 집에 일 시킬 사람 데려온 듯 자기 부모님이랑 둘러앉아 낄낄거리기 바빴는데 저만 객식구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다 속도 위반으로 저희보다 먼저 시집간 신우가 이사를 간다며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를 받았어요. 참고로 신우 집은 부산이었는데 신우 시댁이 부산이었거든요.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님이 계신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집을 사서 좋아 죽더군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금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오자고 무슨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리하여 남편도 시아버님도 휴가를 내고 부산에 갈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시아버님 뿐이셨죠. 남편은 생긴 것과 다르게 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만 사는데 면허를 뭐하러 따? 지하철에 버스까지 가고 싶은데 다 데려다 주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하며 결혼 후에는 제 차만 주구장창 타고 다녔는데 애가 있으면 원래 여기저기 잘 다니잖아요. 다른 집은 아빠가 운전하는데 저희 집은 제가 운전 담당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뒷자리에서 애를 잘 보기나 하며 말을 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애가 울면 어찌할 줄을 몰라 저까지 정신없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애기 낳고 한동안은 운전을 못했더랬죠. 애가 울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실수를 하니까요. 그러다 아이가 카시트에 잘 적응하고 다닐만 할 때부터는 제가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부산까지 가는데 운전할 사람은 저였죠. 저는 혹시나 싶어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부터 제 차를 타고 가기로 약속한 듯 아침에 일찍 와라? 짐도 실어야 하고 일찍 출발하는 게 차도 덜 막힐 것 같으니까 라고 하시는데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저만 군침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제 차를 끌고 아침 대바람부터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차에는 시어머니가 전날부터 신어준다고 만든 김치와 반찬들이 가득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는 한 번을 안 주시던 김치와 반찬이 2박스나 되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김치. 걔가 원래 내가 담근 김치 아니면 못 먹거든? 전부터 엄마 김치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똑 떨어졌다고 가져오라고 하네. 어머님도 참, 그럼 지금까지 아가씨네 김치는 계속 보내신 거예요? 제가 김치 좀 없냐고 할 때는 이제 힘들어서 못 하신다고 저한테 사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에이, 네가 딸이랑 같니? 너는 네 친정엄마도 있잖아. 근데 우리 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엄마 김치 먹고 싶다는데 사 먹으라고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겸사겸사 가져가는 거지. 이왕이면 쟤 좋아하는 거 들고 가면 좋잖아. 왜? 너는 이런 것도 세민하냐? 너는 네가 담가 먹으면 되지. 전업주부가 왜 남의 손을 빌리려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도 전업주부잖아요. 그냥 조금 서운하다는 소리죠. 제가 시댁 오면 집안일은 제가 다 하는데 김치는 아가씨한테만 가니까. 며느리가 시댁 와서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 자꾸 출발도 하기 전에 사람 신경 긁을래? 우리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자. 부산 가면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좋잖아.
회는 네 시아버지한테 사라고 했다. 너 회 좋아하잖아.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딨니? 우리 아들 회보다 고기 좋아하는데 내가 이 와중에도 며느리를 챙긴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제일 힘든 건 제가 해야 하는 거였는데 회라도 사주신다고 하니 그냥 넘겼죠. 그곳에 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가는 것부터 고난의 역경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서울에서만 쭉 사셨기 때문에 장거리를 차로 가는 경우는 잘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제 작은 차에서 장거리를 가시려니 힘들다며 뒷자리에서 곡소리가 나오는데 보이는 족족 휴게소마다 가자고 하셨어요. 화장실이며 군것질이며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부산까지 무려 8시간이 걸렸는데요. 저야말로 너무 피곤해서 안 아픈 곳이 없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함께 온 가족들 그 어느 누구도 제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는 이는 없었는데요.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언니는 뭐 고속도로를 100으로만 놓고 달려요?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싫은 소리를 하는데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신우 집에 가면 집들이니까 신우 내외가 음식을 해놓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방도 깨끗하고 식탁 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배달시키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제가 장은 이것저것 많이 봐놨거든요. 언니가 알아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부탁해요. 저는 신우의 말에 황당하다 못해 당황했어요. 초대받아서 왔는데 손님한테 음식을 하라고 하다니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나오지 않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말했는데요. 솔직히 기분 나쁘라고 더 못되게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저더러 음식을 하라는 거예요? 저 오늘 집들이 초대받은 거 아니었나요? 저 오늘 운전만 꼬박 8시간 넘게 했는데 여기 와서 음식을 할 거면 뭐하러 부산까지 와요? 그냥 서울 우리 집에서 먹지. 라고 말했는데 그 오빠의 그 동생인지 신우도 제가 발끈하니까 어머 언니 기분 나빴구나. 나는 그냥 언니가 해주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부탁한 건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저는 솜씨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는데 남편이야 남편이라서 봐줬다지만 신우가 그러는 건 봐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못하니까 나가서 대충 먹고 오든지 배달시키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심해부가 굉장히 민망한 얼굴로 그럼 그러자고 자기가 뭐라도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생각이 나서 회를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무슨 회야? 나는 휴게소 음식을 하도 먹었더니 입이 까끌거려서 싫다. 지수가 장 봐놨다고 하잖아. 서서방 시킬 거 없어. 며느리 있는데 며느리 시키면 되지. 너 그러지 말고 좀 해라. 라며 말을 바꾸는데 원래도 정은 없었지만 없던 정도 떨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심해부는 장모가 저렇게 나오니 배달도 못 시키고 자기 와이프 옆구리만 찔러대며 그럼 그냥 자기가 해. 그러게 내가 아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왜 애를 시켜? 내 딸한테 시키지 마. 자네 평상시에도 우리 애한테 그러나? 아까운 내 딸 엄마 있는 동안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너는 뭐하니? 얼른 밥솥에 쌀 안 쳐야지. 라고 자기 딸을 감싸기 시작했는데 남의 딸은 서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 딸도 배가 고픈지 엄마 밥! 이라고 저를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새끼 배고프다는데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천불이 끓었지만 한 번은 참기로 했는데요. 속으로 경을 외는 심정으로 좋은 날이니만큼 내키지 않았지만 참자 주문을 외웠어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남의 집에서 상을 차린 저였는데 뭐 좋다고 마음이라고 솜씨 자랑을 하나요? 대충 찌개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 해서 상을 차렸죠. 그러자 그 집 식구들은 제가 차린 상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잡채는 안 했냐? 명색이 집들인데 고기 반찬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는데 누가 들으면 부잣집이 제 집인 줄 알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네가 좀 나서서 수습 좀 해라. 그런 뜻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밥만 잘 처먹는 거 있죠.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불평불만할 땐 언제고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냄비에 구멍이 뚫리도록 먹었는데 심해부가 평소에는 마누라 밥도 못 얻어먹는지 가장 맛있게 먹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그건 또 기분이 나쁜지 자기 남편을 째려보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런데 심해부는 저희 집 화상이랑은 다른지 신우 눈치를 살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한숨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저희 딸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더 먹으라고 했지만 그 어린 게 제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속은 관심도 없다는 듯 자기 식구들 다 있다고 혼자 신이 났는데 모처럼 동생이 있으니 술을 마셔야겠다고 이번에는 술상을 차려달라고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작작하라고 어금니를 깨물고 얘기하니 갑자기 저희 딸이 아빠는 왜 그래? 왜 자꾸 엄마만 시켜? 아빠 나빠! 라며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 어린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에게는 나름 통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너는 좋겠다. 네 편만 드는 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네가 치우고 과일 좀 내와라. 서서방이랑 지수는 이리 와. 언니 치우는데 방해하지 말고. 라며 제 염정을 질렀는데 누군 엄마가 없냐고요. 정말 서러워서 그날은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는데 이러다가는 2박 3일 동안 제가 이 집 살림을 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럴 수는 없기에 남편을 조용히 불렀는데요. 미쳤어? 거기서 나한테 술상을 차리러 가면 어떡해? 그리고 이것 봐봐. 집들이 손님으로 와서 내가 왜 여기서 밥을 해? 나 지금 운전하고 오느라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거든? 왜 또 그래? 좋은 날이잖아. 그리고 엄마가 오랜만에 딸 보는데 자기가 좀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딸 있잖아. 그래, 나도 딸 있지. 그래서 더 싫어. 내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자기는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 나처럼 식모 취급받았으면 좋겠니? 뭐? 식모? 오바한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기분만 나쁘지. 기분은 오늘 하루 종일 나빴어. 똑똑히 들어. 방금 먹은 밥이 마지막이야. 나더러 밥하라고 하지 마. 그랬다가는 나도 안 참아. 남편은 제 싫은 소리 몇 마디에 인상을 찡그렸어요. 그러고는 알겠다고 술상은 안 차려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쉬고 싶어 신우한테 어느 방을 쓰면 되겠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도 안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 언니도 방을 쓰게요? 방은 엄마 아빠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애방인데? 언니네는 거실 쓰면 되지 않나? 여기가 제일 넓고 좋잖아. TV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나랑 우리 애는 근처 호텔이라도 가겠다고 선언했네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신우가 당황하더니 시부모님이 쓰실 방을 쓰라고 했는데요. 자기들이 안방 시부모님에게 내어주고 거실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건 아닐 테지만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방을 두고 거실을 써요? 거실 우리가 쓸 테니까 그러지 마요. 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딸아이와 일찌감치 누웠어요. 그러자 곧이어 술파티가 벌어졌는지 연신 배달기사 초인종이 울렸는데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리고 새벽 4시가 다 돼서 남편이 자려고 방에 기어들어왔는데 저는 애 깨우지 말고 나가서 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거실에는 신우 내외가 자고 있어서 자기가 가서 잘 수가 없다고 막무가내로 저와 딸 사이를 파고들어 코까지 골면서 자는데 애는 시끄럽다고 깨고 정말 죽겠더군요. 그리고 저희 애가 우는 걸 밖에서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빼꼼히 방문을 열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깼으면 아침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깬 거 아니고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거라고 다시 잘 거라고 딸아이를 안고 누웠는데요.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 저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아우 내 팔자야
라고 궁시렁거리면서 방문을 닫는데 저야말로 이 집안 식구들을 어쩌면 좋을까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러자 딸아이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엄마 화났어? 라고 묻는데 차마 아니라는 말이 나오진 않더군요. 자식 앞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친정엄마 생각도 많이 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고집대로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눈치를 얼마나 주던지 보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시아버님도 이런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저한테만 김치 더 꺼내와라, 물 좀 이러시며 시켜대는데 잠도 얼마 못 자고 술에 쩔은 세 사람은 아침을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침은 내가 차렸으니까 이 사람들 해장국은 네가 차려라. 서서방, 속 많이 불편해? 아,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렇게 먹었어? 해장국 끓여주면 속 풀게. 라며 저한테는 일거리를 주면서 사위 속은 걱정하셨는데 저는 대놓고 싫다고 했어요. 제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해장국을 끓일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너는 며느리가 돼서 왜 이렇게 싫다고만 해? 너 그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냐? 너 옛날 같으면 벌써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 어디 며느리가 시키만 하는 거지? 시부모님 앞에서 싫은 내색 다 하고 지할 말 다 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 소리를 제 딸도 다 듣고 있으니 저도 참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서 제가 참으면 저는 앞으로 쭉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도 오만 정이 떨어졌는데 저도 제 할 말 다 하기로 작정했죠. 저야말로 식모살이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닌데요. 애당초 제가 여기서 왜 밥을 하고 해장국을 끓여요.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아가씨도 저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어머니는 아가씨만 아깝죠. 그럼 어머님이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기 너 지금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따지는 거냐? 네, 따지는 거예요. 부당한 일이니까요. 당신 정말 그만하지 못해?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해? 정말 창피해 죽겠다. 창피해 죽겠어? 나도 그래. 네가 내 남편이라는 게 창피해 죽겠다. 뭐? 니? 이게 정말 오늘 나를 잡았나 보다. 평상시에도 할 말 다 하려는 거 불안불안하더니 기어코 사고를 치네. 너 이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 너 지금 누구 덕에 공짜밥 먹고 편하게 사는 줄 알고 까부냐? 공짜밥 먹은 적 없고요. 편하게 산 적 없어요. 이렇게 저만 보면 온 식구들이 못 부려먹어 안달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겠어요. 어머님이 먼저 헤어지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는 말 잘 듣는 며느리 할게요. 저는 방에 들어가 제 짐과 딸아이를 데리고 신혼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남편은 제가 자기들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다 도착해서도 연락 한 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지도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제가 서울로 갔던 상관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집에 도착하니 그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어디 갔냐고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기가 찼죠. 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돌아오라고 하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 집에 왔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했죠. 뭐? 서울이라고? 미쳤어? 그럼 우리는? 아니 어떻게 식구들을 버리고 너만 홀랑 서울집을 가냐?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지. 네 동생이 하는 짓도 정상이라며. 그리고 아까 당신 엄마 하는 말 못 들었어? 헤어지라고 했잖아. 그야 그건 자기가 하도 선을 넘으니까 우리 엄마가 홧김에 한 소리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말에 삐져서 서울로 내뺐다고? 내뺀 거 아니고 정말 헤어지려고 그런 건데? 왜?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냐? 객기 그만 부려. 막말로 네가 직업이 있어, 돈이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너는 그게 문제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한테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함부로 했나 본데 됐다 그래.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 짐을 정리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직업은 없어도 저희가 사는 집은 제 집이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친정 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구한 아파트 전세였는데, 그래서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서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쭉 살았는데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집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듯 싶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요. 입장 차이야 있겠지만 저는 늘 여차하면 이 집에서 남편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남편과 다르게 이혼해도 전혀 아쉽지 않았죠. 그리고 생각이 굳어졌을 때는 남편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모아버렸는데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친정 부모님에게 SOS도 쳤죠. 물론 이혼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드렸는데, 그러자 1시간도 되지 않아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택시라도 잡아 타고 올라올까 싶어 서두르셨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그 순간만큼은 달랐죠. 평소 부모 덕을 별로 본 적 없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그때는 저도 자식이라고 부모님이 많이 의지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왔는데요. 그래도 첫 차를 탔는지 새벽부터 현관문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자기 짐이 떡하고 현관문 밖에 있으니 이 인간이 이성을 잃었던 거죠. 저는 이럴 것을 대비해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일단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그러자 경찰이 도착하고 남편놈은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와 계셨던 친정부모님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 주춤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자기만 부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 순간 전세역전이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런 놈은 더 까불지 못하게 매타작을 해야 한다고 챙겨온 야구 빵망이를 휘두르셨거든요. 그러자 경찰이 저희 아빠를 말렸고, 남편은 겁을 잔뜩 집어먹었는지 경찰 뒤에 숨었는데요. 그러고는 지도 할 말이 없으니 시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저 같은 여자랑은 더 살라고 해도 살기 싫다며 이혼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든지 저는 그런 피차 뜻이 맞았으니 시간 끌 거 없이 협의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양육권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지가 키울 것도 아니면서 양육권은 못 준다고, 애는 자기가 키울 거니까 애를 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나서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 애 아빠가 애를 원한다고 하니 자네가 데려가 키우게. 그럼 지영이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새 출발해. 김서방 고맙네. 우리 딸은 미련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줘서. 지영이 너도 이제 저딴 놈 말고 괜찮은 놈 만나. 이게 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외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럼 자기가 양육권 안 갖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단순하고 한심한 인간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당신 사위가 이렇게 나올 줄 미리 아셨다고 했는데요. 그런 인간일수록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정말 딱 맞았는데, 남편놈도 그랬어요. 제가 애도 없이 새 출발하는 꼴은 못 본다고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가지가지 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가져오게 된 양육권이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며칠 지나서 꼬랑지를 내리고 자기한테 빌려올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때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양육비로 어떻게 애랑 둘이 살겠냐고 자기 멋대로 소설을 쓴 모양이었는데, 그 뒤로 저는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우선 그 전까지는 친정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를 서포트 해주셨거든요. 사실 당신 딸인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에 저희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 네가 그렇게 사는 것 같다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것을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라고 당신 신용카드를 주며 말했는데, 그때 저도 울고 저희 엄마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기에 더욱 독하게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절박하니 정말 진심으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이혼하고 2년 만에 원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고 곧이어 원하던 직장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딸아이도 엄마 너무 멋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문직 여성이 되어 등에 날개를 단 듯 훨훨 날았는데요. 그러다 이런 제 모습을 남편에게 드디어 보여줄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집이 없으니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를 잘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양육비를 보내주니 제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법이 괜히 있나요? 저는 참았다가 양육비 미지급 강제 집행으로 통장 압류를 걸었는데요. 남편이 득달같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중이라 바쁘니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오라고 했는데 번듯한 직장인이 된 제 모습에 남편이 많이 놀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하며 매달리는 쪽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되었는데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재결혼만 할 수 있다면 자기 집이랑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했어요. 그 미친 짓을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저에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이 사실에 애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애엄마가 어때서? 나 이혼했잖아. 난 누굴 만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렇게 결정타를 날려줬는데 제 말에 울상이 된 그놈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압류 풀고 싶으면 밀린 양육비 내놓으라고 엄포를 하고 호련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용건은 뻔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이랑 재결합하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집이 어려워져서 그렇다며 도와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는데 신혼애가 어려워져서 시댁 집을 팔아 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수입만 의존하며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아버님도 건강이 나빠져 일을 안 하신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니네 맞벌이니까 같이 살면 금방 일어설 수 있잖아. 공인중개사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던데 우리 옛날 일 다 잊고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할게. 어?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아까운 따님한테 말씀하세요. 그 집 도와주느라 힘드신 거라면서요. 아니다. 아버님도 일을 못하시면 그냥 그 부산집에 가셔서 사는 건 어떠세요? 딱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어머니 며느리 할 생각 없으니까 꿈 깨시고요. 아들 통장 압류 풀고 싶으시면 밀린 양육비 준비해 주세요. 이런 독한 년? 너 원래 그런 애였냐? 아니요. 저도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는 며느리였죠. 그런데 자꾸 참으니까 참을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쩌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사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꼭 주세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종종 떠올리곤 해요. 참고 산 세월이 있어 그런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 왜 순한 사람을 독을 품게 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도 양육비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인간 급여에 압류라도 걸어볼까요? 그 집 사정이야 이제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요. 뭐 아까운 그 딸 도와주느라 그렇게 됐다는데 그 딸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하며 현재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연애도 계속하고 딸아이와도 잘 지내고 이젠 친정 부모님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혼하고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그렇지만 이혼도 결국엔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혼을 참 잘한 케이스라고 자부하는데 부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일을 겪고도 참고 견디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는 참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참으면 내성만 생겨서 자꾸만 더 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참지 말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는 억울한 며느리도 너무한 시어머니도 없는 행복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